그 백컨트리의 새하얀 눈을 처음 밟을 때 그 설렘, 저도 너무 잘 알죠? 근데 바로 그래서 오늘 딱 5분만 어쩌면 우리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건 뭐 딱딱한 강의 같은 거 아니고요. 그냥 산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끼리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하는 그런 약속 같은 이야기예요. 자,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할까요? 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바로 보여드릴게요. 정말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. 시간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크리스마스가 막 지난 때였어요. 장소는 캐나다 하비에패스.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. 온통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설원.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뛰잖아요. 근데요, 바로 그날 이 멋진 모험이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립니다. 정말 순식간이었어요. 첫 번째 눈사태가 덮치면서 스노모빌을 타던 7명이 그대로 눈 속에 퍼묻힙니다. 한 명은 아예 보이지도 않게 완전히 묻혀버렸고 나머지는 몸이 반쯤 잠긴 채로 살려고 정말 수만 번 쉬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죠. 바로 그때였어요. 근처에 있던 다른 라이더들이 그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이 사람들은요,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. 바로 달려가서 동료들을 구하려고 미친 듯이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제 살았다 하는 그 희망이 보이던 바로 그때. 훨씬 더 거대한 두 번째 눈사태가 모든 걸 덮쳐버린 겁니다. 처음 눈사태를 맞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구하려던 그 용감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요. 결국 그날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이 비극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진실 하나를 알려주는 거예요. 눈사태는요, 내가 지금 눈에 묻힌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구하러 온 사람인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던 산이 한순간에 죽음의 덫으로 변하는 걸까요? 그 시작은요,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어요. 바로 지금 여러분의 스키나 보드 바로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슬램 눈사태라는 건데요. 이게 제일 무서운 놈입니다. 비유하자면 누가 내 발밑에 깔린 카펫을 그냥 확 잡아당기는 거랑 똑같아요. 단단한 눈이 하나의 거대한 판, 그러니까 슬랩이 돼서 그 밑에 있던 약한 눈 위를 그냥 통째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겁니다. 그럼 이 무서운 눈사태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레시피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. 먼저 바닥에 약한 눈층이 하나 깔립니다. 아주 불안정한 기반이죠. 그 다음에 그 위로 단단하고 무거운 눈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판을 만들어요. 자, 이제 마지막 재료만 남았네요. 바로 방아쇠. 근데 그 방아쇠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. 그런데요, 사실 눈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건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돼요. 진짜 예측하기 힘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요소는요,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. 정확히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그 작은 속삭임들이죠. 전문가들은 이걸 인적 요인이다, 휴먼 팩터다 이렇게 좀 어렵게 말하는데요.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생각들이죠. 야, 오늘 저기 정상까진 무조건 가야지. 와, 여기서 사진 한 방 딱 찍어서 올리면 대박이겠다. 아니면 너무 춥고 피곤하니까 괜찮겠지 뭐, 여긴 맨날 오던 데인데? 어떠세요? 솔직히 우리 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요, 그죠? 자, 잠시만요. 우리 딱 10초만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. 방금 나왔던 그 이야기들, 혹시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? 자,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봤습니다. 좀 심각하죠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우리가 하루아침에 눈사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. 괜찮습니다. 대신에 우리가 산에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같이 가는 동료들에게 딱 3가지만 약속하는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이 3가지는요,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.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체크리스트 확인하듯이요. 첫째, 올바른 장비. 둘째, 오늘의 예보. 그리고 셋째, 현명한 계획. 이 간단한 3가지가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. 자, 첫 번째 약속, 올바른 장비를 갖추는 겁니다. 이건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필수.
여러분의 스키나 보드만큼이나,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장비라고 생각하셔야 해요. 그래서 그 필수 장비가 뭐냐? 바로 이 3종 세트입니다. 첫째, 묻힌 동료를 찾는 신호기, 트랜시버. 둘째, 눈 속 깊이 찔러서 정확한 위치를 찾는 막대기, 프로브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를 파낼 수 있는 튼튼한 삽. 그리고 플라스틱 삽은 절대 안 됩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? 이걸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위급할 때 정말 눈 감고도 착착착 꺼내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 또 연습해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 약속입니다. 이건 정말 쉬워요. 아침에 집 나서기 전에 그냥 습관처럼 눈사태 예보를 확인하는 겁니다. 전문가들이 우리 대신 밤새도록 분석해서 올려놓은 정말 귀한 정보거든요. 이걸 안 보고 나간다? 너무 아깝지 않아요?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방금 할인한 그 예보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겁니다. 당연한 거죠. 예보에서 오늘 위험해요 이러는데 무리한 코스를 가면 안 되잖아요. 위험도가 높으면 좀 더 안전하고 완만한 곳으로, 괜찮다 싶으면 좀 더 다양한 곳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항상 플랜 B,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여기로 빠져나오자 하는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자, 그럼 정말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. 왜 그 장비랑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? 그 이유는 딱 이 숫자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. 바로 15분입니다.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. 내가 만약 눈 속에 완전히 갇혔다? 그럼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구조대도 아니고 헬리콥터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이 15분 안에 나를 꺼내주는 것, 그거 하나뿐입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죠. 15분 안에 구조되면 생존 확률이 91%예요. 거의 살 수 있다는 거죠. 그런데 35분이 지나면 30%로 뚝 떨어집니다. 2시간이 지나면 3%예요. 보이시죠? 결국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내 친구들 뿐입니다. 전문 구조대는요? 거의 대부분 너무 늦게 도착해요. 자,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죠? 근데 제가 여러분 겁져서 에이 무서워서 산에 못 가겠다 이렇게 만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반대예요.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생 안전하고 즐겁게 이 멋진 산을 즐길 수 있을까? 그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.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.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. 우리가 오늘 꼭 올라가고 싶었던 저 정상, 오늘 꼭 타고 싶었던 저 라인, 그거 사실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도 되고 내년에 가도 되잖아요? 진짜 중요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. 진짜 목표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. 그래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. 바로 그거 아닐까요? 그러니까 다음에 백컨트리 가시기 전에 딱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오늘 나의 진짜 목표는 뭐지? 저기 뾰족한 정상에 깃발 꽂는 거? 아니면 SNS에 올릴 인생샷 한 장 건지는 거? 그것도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신나게 즐기고 저녁에 따뜻한 집에 돌아가서 오늘 진짜 좋았다 하고 웃는 거? 여러분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